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고, 또 채팅창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그 스피커 이렇게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크 표시 있는 거, 그걸 이렇게 찾아서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이름 노출 안 하죠. 얼굴 노출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질문 들어오면 질문 좀 받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선님, 68세 여성입니다. 그러셨어요. 파이터 프로틴 드시니까, 프로틴 얘기네요. 온몸이 가려워서 못 드시겠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네요. 어허, 그런 경우가 있네요. 파이터 프로틴이. 이 파이터 프로틴이, 예를 들어서, 음, 파이터 프로틴에 들어가 있는 일부 성분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장내에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68세 여성분이 혹시 약을 좀 드시거나 항생제나 이런 거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좀 보시고 감기 걸리거나 뭐 그러면 약 먹고 이랬었던 분이라는 거 이렇게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럼 장내 미생물이 혹시 파괴돼서 손상이 돼서 소화 못 시키면 저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파이토프로틴은 보통은 대부분 흡수들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식품을 이렇게 몸에 대보면 에너지 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흡수되는지 알러지를 유발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케미컬, 화학적인 물질 들어간 석유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유발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큰 그게 없는데 저런 경우는 특히 드문 케이스예요. 또 식물성 단백질이고 근데 간혹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그 그 글쎄 여기 콩의 일부 성분들이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대두가 원료거든요. 대두, 밀, 완두콩인데 일부가 있어서 이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콩의 특정 성분 여기는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음, 그래서 혹시 그런 어, 게 있어서 혹시 그러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근데 파이토프로틴은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파이토프로틴은 이번 콩이나 두부나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콩 같은 거. 콩도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 혹시 그런 알러지나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드문 현상입니다. 마유민이 조리도구로 실리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도 실리콘이 얼마나 고온에서 강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 저는 실리콘이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쓰면은 스테인레스로 쓸 거예요. 근데 뭐 안전하게 뭐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것도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에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음, 뭐 그런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약은 거의 드시지 않는군요. 그럼 다른 음식 먹으면 혹시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보세요. 네. 네. 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히. 좀, 서양 사람들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콩 알러지가 이게 콩 자체 성분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콩 수확하거나 경작할 때 이게 살충제나 뭐 이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양류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걸리는 것도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콩 그 자체보다는 특히 수입 콩 같은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토프로틴은 유기농 콩으로 하고 GMO 같은 거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는데 하여튼 콩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간혹
실리콘 주걱,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리콘으로 만든 거. 좀 일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안전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보수적이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음, 음,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를 쓰거나 뭐 일부 나무를 쓰거나 뭐 그럴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나무가 좋긴 한데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혹시 뭐 떨어져 나가거나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있거나 코팅을 또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섞었거나 그런 건 좀 안 좋겠죠. 음. 나무가 뭐 그런 그런 주방용으로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 안전한 거는 아마 스테인리스겠죠. 근데 나무는 거기에 곰팡이나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서 거기에 무슨 코팅 처리를 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음. 그냥 나무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뭐 약품 처리나 이런 거 안 했으면 근데 안 하면 또 혹시 그게 이렇게 어, 물에 들어가서 세균이 번식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뭐 다른 처리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저희는 나무 숟가락 쓰는데 거기에 오칠 같은 거에서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또 그렇게 보진 않던데. 나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글 좀 남겨주세요. 그쪽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음, 나무 젓가락, 나무 숟가락, 또 나무 주방용품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저런 것들 제가 혹시 좀 되면 메모해 놨다가 좀 조사를 해볼게요. 실리콘,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리콘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나무, 주방용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면 혹시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조사할 수 있으면. 네. 운동은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25cm 라이드 인터벌로 15분, 5km 정도 매일 타는데 운동 효과가 당연히 있죠. 운동 효과 있죠. 1분을 해도 있죠. 그죠? 1초만 움직여도 운동 효과 있어요.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짬짬이 뭐 앉아서 뭐 하더라도 약간 일어났다가 스트레칭하고 앉고 약간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이 운동 효과가 더 있죠. 당연히 인터벌 15분 5km 정도 매일 타시면 훌륭하죠. 그죠? 그리고 좀 되면 시간을 조금 늘려가세요. 그래서 5분 정도 더 늘리고 뭐 하면서 하고 힘들면 연이어서 하기 힘들면 아침 저녁으로 좀 나눠서 하고 아니면 중간에 짬짬이 1분이라도 타세요. 1분. 중간에 졸리고 모를 때 좀 시간 되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죠. 운동은 짬짬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생활 속에서 하는 게 좋고 여유 있는 분들이 이제 뭐 헬스장 가서 하시면 좋고 또 59세 여성입니다. 식습관, 운동 습관 좋고 식이섬유도 매일 먹어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에서 1.4cm 용종이 한 개 발견됐어요. 3년 전에도 작은 게 4개 있어서 제거했대요. 무척 당황하던데 용종이 잘 생기는 사람은 왜 그럴까? 우리 장 시간에 배웠죠. 용종 잘 생기는 거. 어, 음, 그 항중 그 항생제, 중금속, 농약, 방부제, 뭐 합성 첨가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리고 고기 좋아하고 그러면 용종이 생기죠. 장에 독소들이 많이 생기는 거, 장내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장내 미생물을 위축시키는 그런 음식물 같은 것들을 먹으면 문제가 되고 음, 대표적인 게 항생제라 그랬죠. 방부제라 그랬죠. 음. 방부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부제라는 게 뭐예요? 항생제는 독한 줄 아는데 방부제는 독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방부제 들어가면 세균을 증식시킨 거예요? 못 시킨 거예요? 음. 세균 잡는 거예요. 그것도. 대신 음식이나 뭐 이런 데 뿌려서 먹을 뿐이지.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고
미생물을 파괴시키니까 그 유해균들이 뭐 이렇게 작용하면서 생기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환경 호르몬 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도 당연히 장내 점막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용종 잘 생기는 게 식습관 좋고 운동 습관 좋고 식이섬유도 매일 먹지만 저 용종들이 보통 뭐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하죠. 장이 더러워서 그렇죠. 뭐. 장이 깨끗하면 저런 거 안 생겨요. 유산균을 안 먹네요, 보니까. 유산균 먹는다면 유산균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식이섬유도 자기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요. 일반 식이섬유 그 건강식품을 먹으려면 음,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식이섬유는 효과가 떨어지죠. 파이버비치든 파우더 식이섬유든. 그 유산균도 사실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맞춤형으로 해서 드시는 게 좋죠. 왜냐면 그게 들어가서 이 생물이잖아요, 이것도. 들어가면 서로 어,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갔는데 그게 다른 거를 억제시키는, 위축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게 서로 컨플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좋은 거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골고루 잘 분포될 수 있도록 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잘 생성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장의 용종도 대부분 사실은 장이 깨끗해지면 당연히 없어지죠. 그죠? 우리 피부에도 혹 같은 거 생기다가 이렇게 무좀 같은 거 생기고 뭐 그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음,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이렇게 만져지고 혹처럼 붉어지다가 뭐 하다 보면 또 없어지고 하잖아요. 생기면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 생기면 다 없어지지.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는 생길 수 있으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그래서 혹이나 암이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바꿔주면 당연히 좋아지고 피가 깨끗해지면 좋아져요. 피가 깨끗해지면 림프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하고 림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다른가? 같지. 근데 약간의 식품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약간 다를 수 있고 뭐 림프 마사지 좀 해주면 뭐 서로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혈액과 림프는 같이 돌기 때문에 예, 혈액이 깨끗하면 림프도 깨끗해져요. 어떤 분은 또 호르몬 얘기하더라고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호르몬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러니까 피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식에 섞여 있고 호흡에 섞여 있고 피부로 섞여 오고 피를 깨끗하게 하면 호르몬 문제 해결돼요. 왜?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 자체가 뭘 먹고 살아요? 피 먹고 살아. 깨끗한 피. 뇌하수체, 송과체, 부신, 갑상선, 췌장의 이자, 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피를 먹고 산다고. 자궁, 유방, 난소, 전립선 다 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호르몬이 정상화돼요. 용종이 덜 생기게 하는 영양제. 대표적으로는 대장 용종이면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대표적이에요. 음. 그리고 유산균의 활동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C고, 대신 이제 그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용종이 저렇게 생기면 일반 유산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 채식하시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파이버비치인지 파우더 식이섬유인지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어떻게 먹으면 변이 좀 잘 나오고 시원하게 나오는지 있어요. 분명히 두 개 중에 한 개 섞어 먹는 건 아니고요. 음. 섞어 먹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체질을 모르는 거야. 음. 체질이 분리가 돼요. 음. 그래서 중간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또 뭐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과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음, 더 이슈들이 있으시면 또 나중에 카톡 올려놓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1월 23일 금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들 하셨습니다. 공부하시냐고 애쓰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